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에서는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현 상태에서 자, 검찰이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는 좀 살아난 그런 상황이고 한동훈 장관과 검찰이 좀 타격을 입었다 이런 얘기는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구속영장 기각일 뿐 재판을 면제받는 게 아닙니다. 또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게 또 검찰의 태도입니다. 자, 검찰의 태도도 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검찰이 첫 번째는 뭐냐? 다시 조금 부족했네. 다시 수사를 더해서 한 번 더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로서는 이원석 검찰총장도 생각하는 방향이 검찰이랑 재판부가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방법이 구속은 하지 않지만 기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속은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인신 구속이 되는 건 아니지만 기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통해서 재판장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는 소명을 해야 됩니다. 변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재판 리스크가 만만치가 않은 게 지금 여러 건이라는 거예요. 여러 건이 있는데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받게 될 그런 앞으로 향후의 시나리오를 보면은 다시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든가 아니면은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되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자, 백현동 쌍방울 대북 송금만으로는 안 되더라. 그럼 여기에 다른 조합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됐든 다른 이재명 대표의 치명적인 사법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을 또 빼내들어서 백현동처럼 조금 더 수사가 진전되어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보다 쌍방울 대북 송금은 지금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검찰도 가장 힘든 부분이 사람이 진술을 180도로 자꾸만 바꾸는 행위인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아니 경기도라고 하는 광역단체에 거의 다른 도에는 없는 그 유일한 평화부지사를 맡은 거예요. 그럼 이걸 왜 맡았겠느냐? 대북 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평화부지사람직을 맡았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과 접촉을 했고 그리고 이른바 대북 송금입니다. 실제로 이 스마트 팜이라고 그래요. 무슨 바이오 산업을 한다고 그래서 쌍방울이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북한과 연계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북한에 보내는 돈이 그렇게 또 많다, 부담된다,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수사에 관련된 보도에 따르면 이 쌍방울 직원들이 환전을 해서 이걸 거액을 바로 달러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차저차 해서 북한에 보내줬다. 이렇게 이제 수사 결과가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미래와 관련해서 과연 어떤 혐의가 다시 정리가 돼서 또 구속영장이 재청구가 되든 아니면 불구속 기소가 되든 아니면 다른 사건들이 병합이 돼서 수사가 되면서 합해지면서 또 이재명 대표의 목을 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에서는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현 상태에서 자, 수사를 앞으로 더 받아야 되는 부분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재판이 진행되다 보면 공직선거법 재판을 비롯해서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의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영장기각의
자,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데일리안의 여론조사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이 조사가 저는 지금 민주당에게 주는 메시지가 가장 크다. 큰 여론조사거든요. 왜? 자, 이 조사 일정이 10월 2일부터 3일입니다. 10월 2일부터 3일이니까 명절 이후의 민심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명절 이후의 민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29일이 지난달 29일이 추석이니까 보시면 자, 리스크가 없다 41.5%예요. 자, 전혀 없다는 22.7%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있다. 무려 52.6%입니다. 그러니까 11%포인트나 더 많은 거예요. 리스크가 없다보다. 그 이야기는 여전히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았다.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게 리스크가 있다가 52.6%인데 이 중에 상당 부분 38.8%는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는 그래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엔드가 아니라 비긴이다. 자, 엔드가 아니다 비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돼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